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지수가 오랜만에 진짜 한 7%짜리 급등이 나온 이후에 5일 동안 계속 빠지더니 자, 오랜만에 이제 한 코스닥이 한 2% 정도 올라 있고 이제 코스피가 자, 1%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뭐 내려간 거 최근에 이제 5일 동안 내려간 거에 비하면은 뭐 한 10%도 한 10%는 넘었죠. 한 8 정도 떨어졌으니까. 일단은 이번 주 이슈가 이제 오늘 밤 저녁에 발표가 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번 달에도 그러니까 지난달 거죠. 지난달 게 이제 3.3%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3.7이 나왔고, 그러니까 지난달 게 3.3이 나왔으면은 파월 의장이 금리를 고금리를 장기화할 이유가 지금 전혀 없어지는 그런 어떤 지표거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발표되는 또 소매 판매, 이 소매 판매도 주가에 대단한 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래서 소매 판매가 상당히 이제 소비가 둔화될 거라고 지금 나올 예상이거든요. 그러면 소비가 둔화될 거라고 나올 예상이면 역시 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파월 의장은 물가를 2%대를 한번 찍어 보려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대에서부터 지금 3%까지 넘어왔고 2%를 찍으면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3.3%까지 내려가면은 다다음 달에는 이제 내년에는 금리 인하 얘기까지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미국장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고가 내고 뭐 엔비디아 뭡니까 또 뭐 테슬라만 빼고 빅테크들이 전부 다 상승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 지수만 이렇게 꼬라박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단지 뭐 수급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올 하반기나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가 훨씬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전저점 깰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리뷰는 먼저 이제 제가 확정된 종목을 조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종목은 5개 정도가 있는데요. 자, 퓨리슨 16%, SBB테크 15%, 동성제약 14%, 코난 테크놀로지 20%, 뷰노가 13%. 오늘 뷰노는 뭐 좀 급등 나왔는데, 자,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분발을 해가지고 한 10개 정도로 만들도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리뷰를 좀 한다면, 컴투스 홀딩스가 있는데, 여기는 없죠. 자, 컴투스 홀딩스부터 한번 볼게요. 자, 컴투스 홀딩스는 이제 목표가를 뭐 한 25% 잡았는데, 그 참 25%가 참 안 가면 25%가 41,000원인데요. 요 이제 며칠 전에 그 어제 고점이죠. 어제 고점을 이제 넘기는 모습이 나와야 이제 41,000원이 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요. 손절가는 이제 31,000원으로 잡았는데 이 손절가를 매수가가 32,750원이니까 32,000원으로 올려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제 이제 매수를 했던 이제 체시스, 요거 이제 정치 테마주로 매수를 했다 그랬는데, 자,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오늘 역시 지수가 가니까 약간 좀 행보 중입니다, 그죠? 행보 중이고, 자, 일단은 뭐 크게 급락하는 모습 아니기 때문에 고가 놀이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또 뭐 정치적으로 뉴스가 나오기를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뉴스가 나오기를 한번 또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현대무벡스 잠깐 한번 보면 자, 현대무벡스는 이제 1차 목표가가 지금 3,960원인데 이 3,960원을 참 넘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960원 여기입니다. 그죠? 한 4,000원 라인이니까 자, 여기를 지금 못 넘기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사실 오늘 지수는 2% 올랐는데 약간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기차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치엠 이것들이 한번 올라가면은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SDI 사실 전일 종가에 이 전기차를 배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제 테슬라가 급등이 나오니까
5일 내내 빠진 5일 내내 음봉 나왔던 이 전기차 대형주들이 갭을 띄어가지고 9%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9%에 올라갔다고 해서 또 덥석 사기도 또 그런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만 오르고 지수는 오르는데 또 내 종목은 참 안 간다, 좀 덜 간다 이런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차 전지가 축이 돼가지고 지수가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개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무백스도 뭐 개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지수가 올라가면 또 당연히 올라가는 어떤 실적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규 종목을 편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신규 종목은 지금 현재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깔아 놓도록 할게요. 자, 14,750원에 깔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현대 BNG 스틸이고요. 지금 이제 21% 올랐는데 이제 만약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릴게요. 여기 이제 20%에 깔아 놨습니다. 지금 21%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체결이 안 되면 종가 매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가면은 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고 오늘 장중에 안 내려가더라도 종가에 편입이 된다. 편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저는 편입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 드리겠고요. 먼저 약간 생소하죠. 현대 BNG 스틸이 차트부터 좀 볼게요. 자, 이 종목은 약간 이제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2차 전지 쪽 대형주들만 올라가서 지수만 올라갔고 나머지들은 약간 곁다리로 약간 마지못해 뭐 2%, 3%, 4%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고 자체 어떤 뉴스빨이나 어떤 실적이 좋아서 어떤 자체 어떤 동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수빨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빨로 올라가는 건 거래대금이 없습니다. 거래대금 없고 그냥 한 2, 3%, 3, 4% 따라 올라가는 수준이고 지수 빠지면 다 빠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자체 어떤 특별한 뉴스로 땡겨줘야 지수가 또 조정이 나와도 급등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대 BNG 스틸은 제가 보기에는 자체 동력으로 지수빨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체 동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 현대 BNG 스틸의 위치는 높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그죠? 뭐 전고점이 저기 한 27,000원 옛날에 있었으니까 최근에는 21,000원인데 지금은 높지 않죠. 그래서 사선을 꺼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비껴치기 돌파가 이제 최근에 여기서 10월 27일 여기서 이제 비껴쳐 가지고 이제 비껴치는 기간이 좀 길어야 좀 가는데 어쨌든 비껴치기 돌파가 이제 나왔습니다. 나오고 역시 또 지수가 빠지면서 돌파를 한 이후에 스트레이트로 밀려버렸습니다. 스트레이트로 밀려버렸다가 여기 보시면 거래량 붙인 요 가격에서 다시 한번 튕겨져 올랐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잘 지켜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자, 준비는 자료 잠깐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현대 BNG 스틸은 뭐 철강 이런 쪽으로 지금 급등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자회사가 읽어볼게요. 성림첨단 상장된 회사는 아닙니다. 성림첨단산업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히토류 연구자석을 국내 최초로 생산했다라는 뉴스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토류 연구자석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산을 못하고 있고 중국에서 거의 뭐 100%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자석인데 대구의 현풍 공장에서 약 전기차 50만 대의 규모에 달하는 1000톤 규모의 히토류 연구 자석을 지금 매년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중국발 어떤 무역 전쟁 이래 가지고 히토류 뭐 종목들 많이 테마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현대 BNG 스틸은 이제는 실적이 나오는 히토류 종목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어떤 히토류 테마주가 아니고 이제부터 매년 생산을 하고 이제 실적으로 찍히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발 무역 전쟁에서 히토류 얘기가 나오면 이제는 뭐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테리얼 뭐 이런 약간 실체가 없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고 현대 BNG 스틸을 땡길 가능성이 있다. 현풍 공장에서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매년 1000톤 규모의 전기차 50만 대의 히토류 연구 자석을 만드니까 획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게 급등이 나올 때 과연 이 재료로 다시 땡길까? 이랬는데 결국은
계속 빠지다가 오늘 또 한번 땡겼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요 세력들이 붙어가지고 우리 개인 세력들 다 지치게 만들어 놓고 지 혼자 그냥 갖다 땡겨 버렸거든요. 지 혼자 갖다 땡겨 버리면 그냥 들어갑니다, 제가. 그래서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급등할 때 들어갈 때는 있잖아요. 이게 고점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들어가야 된다 말씀드릴게요. 자료 한 장 더 보면 저게 이제 히토류 연구 자석이고, 자 그래서 히토류 연구 자석도 생산 국내 유일 업체 현대차도 공급하고, 자 그래서 자동차에 저렇게 히토류 연구 자석을 저렇게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곧 임박을 해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관측은 군사 부분이나 외교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 뭐 기후 변화 이런 부분을 합의를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포함한 수출 규제 문제는 바이든이 좀 양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이 정상회담 이후에 미중 관계 다시 냉각될 거라는 전망인데, 이거와 연관해서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일반 테마주 유니온 모터리얼 이런 종목들이 사실 이제 약간 식상한 테마주예요. 약간 진부하고 히토류 그러면 이제 한 2, 3년 전에는 신선해가지고 진짜 막 갖다 땡기고 그랬는데, 요즘은 뉴스 나오면 그냥 하루 급등하고 한 달 내내 급락합니다. 그래서 히토류 테마주는 이제 할 게 좀 못 되는 것 같고, 대신 이제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이제 이번 주에 아펙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하고 이제 대면을 하거든요. 대면해가지고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여전히 지금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력은 계속적으로 가해지고 있고, 이 히토류에 대한 중국의 어떤 수출 통제에 대한 뉴스는 약간 뭐랄까 뜬금없이 나와요. 뜬금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뉴스를 보고 달려드는 게 아니고 만약에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전략도 좋아 보이고, 그래 결론적으로 현대 비엔지 스틸은 새로운 히토류 종목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이야기 드릴게요. 만약에 체결이 되면은 16,900원을 1차 목표가로 하고요. 2차 목표가는 18,900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편입이 안 되면 종가에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1,000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